오늘 첫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알리바바가 IPO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VIE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알리바바의 IPO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알리바바 기업 공개 이면에 굉장히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VIE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할 때 그때에는 이제 VIE 규제 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주식 소유권이 아닌 이익 배분권만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합법적인 형태가 사용이 된 거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VIE가 이제 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은폐하려는 그런 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역시 알리바바도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이 VIE가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 공개와 관련된 사항들이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VIE의 또 다른 리스크는 잠재적 이해 충돌 리스크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VIE의 소유권자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득을 먼저 챙긴 이후에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좀 배제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위험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이 VIE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오늘 VIE. 전문가님께 설명을 좀 간략하고 쉽게 부탁드릴 건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VIE 간에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아직까지 WTO에 가입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시장 자체에 외국인을 개방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의료 산업들, IT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이나 은행이나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케이먼이나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엑시스를 해나갈 때도 외국인 PE나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을 할 경우에도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실질적으로 페이퍼 역할밖에 안 하지만 상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가장 특징이고요.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허락을 해주지가 않는 거죠. 물론 이건 IB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알리바바에서 이런 그림은 마윈 잭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지분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는 손정희 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후가 최근에 지분을 좀 줄이긴 했지만 2대 주주는 야후고 3대 주주가 이제 마윈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건데 이 지분 구조에서도 이제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선주의 개념과 비슷하게 이 의사결정권에는 참여를 안 하고 지분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본토에서 불가능하죠. 홍콩도 거절을 당했고 영국에서도 아마 거절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 게 이 케이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최근에 중국이 이 정부의 방향성과 틀리게 이 중국의 IT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서 상장을 하고 이게 큰 성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차이나 IPO 중국 기업을 실패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성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건 전 조금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외국인 투자 수급에 대한 캡이 씌워져 있고 규제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IPO
이번에 그 IPO 그 총액 자체가 페이스북도 넘었잖아요. 이런 큰 규모의 IPO를 본토가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AH주, 홍콩과 상해에 듀얼 리스팅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벤처 캐피탈들이나 PE들이 좋아하는 이런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 순이익이라는 것들이 초기 구간에서는 경쟁도 심하고요. 그리고 적자를 보거나 혹은 그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상장 규제 안에 인라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나스닥 시장들이다. 그래서 중국에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요. 뭐 중국의 유튜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미디어 플레이어들을 재생하는 뭐 그런 플랫폼들, 여행 업체들, 그리고 이제 뭐 소비 관련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미국에 성장을 해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림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알리바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반하는 방향으로 나오려면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VIE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알리바바 투자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사실 전 비슷한 개념인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지분 구조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알리바바라는 큰 회사가 자금을 들고 어디로 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금을 그 주식시장에서 조달해서 M&A를 통해서 기업을 더 키우고 싶은 게 알리바바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요. 이 마윈이라는 사람, 알리바바의 주주가 자기의 경영 철학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둔 게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구성원들, 직원이고 두 번째가 주주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 이야기의 두 번째로 좀 커져서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그림으로 볼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알리바바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거에서 VI라는 비클을 타고 상장을 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신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사실 그 삼성 기사에 대해서는 외신이 정말 적대적이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 너네는 쌤통이다, 너네는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알리바바의 기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알리바바 정도의 기업의 규모라면 사실 그 앞에는 애플이랑 IB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충분히 미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벤처 자금을 좀 위협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의 경쟁 구도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그 미국 언론들과 시장은 알리바바에 우호적이고 옹호적일까요? 첫 번째로 경쟁 구도의 차이죠. 삼성과 애플은 경쟁 구도지만 구글과 알리바바는 경쟁 구도는 아닙니다. 알리바바는 물론 해외 진출해서 뭐 해외 직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하긴 하지만 비즈니스 자체가 본토 비즈니스고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이 본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베이 옥션과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림에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랑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본시장이 사실 지금 런던에게 지위를 뺏겨가고 있는 그림이죠. 순위 자체도 이미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와서 상장을 하고 이게 어떤 이슈가 되고 새로운 변화 자체가 나타나는 게 사실 미국의 지금 뭐 리쇼어링이나 제조업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제일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고맙지 않을까요?